2008년 2회 전기 산업기사 실기 시범부터 이어갑니다. 배전용 변전소의 각종 전기 시설에는 접지라고 있다. 접지 목적을 3가지 적고 접지의 개소 5개만 적으시오 그랬는데요. 일단 접지 목적은 기본적으로 감전 방지하는 거죠. 그리고 기기 손상으로부터 고장으로부터 기기 손상을 방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호 개전기, 확실한 동작 이런 것도 있고 전위 상승을 또 억제하는 전위 상승을 억제하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중에 3가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접지 개수는 굉장히 많죠. 피레기, 옥외 철구 이건 철대입니다. 철대에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렇게 시설하는 이런 철구라고 하고요. 이런데도 접지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차단기, 계기용 변선기 또는 변류기도 마찬가지죠. 변류기도 있겠고. 변류기, 그 다음에 차단기 이런 것들이 다 해당 사항 되죠. 그래서 접지 개소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많이 있죠. 달로기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11번 다음 계전기의 그림 기호다. 명칭을 우리말로 적으시오. 자, OC 뭡니까? OCR이라고도 하고요. OC 오버커런트죠. 과전류 계전기. OL은 오버로드죠. 로드. 그래서 여기는 과부하 계전기고요. 언더볼티지 부족 전압입니다. 여기 그라운드 지락 또는 접지 계전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OC는 과전류 계전기, OL은 과부하 계전기, UV 부족 전압 계전기, 지락 계전기 또는 접지 계전기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12번 전기 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 품질, 전압이라든가 주파수 이런 것들을 허용오차 범위 안에서 유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빈칸에 허용오차를 정확하게 써 넣어봐라. 지금 전압 110V, 221대, 381대, 그 다음에 60Hz일 때를 묻는 거죠. 자, 110V 얼마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6V가 되죠. 6V. 그리고 2배 늘었으니까 얘도 2배 정도 느는데 12V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13V 이렇게 되죠. 380은 여기 38 그대로 갔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8V가 되고요. 그리고 60Hz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0.2Hz가 되죠. 0.2Hz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써주셔도 되죠. 상하로 6V, 상하로 13V, 여기 38V,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0.2Hz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13번 유도 전동기가 있는 현장과 또 현장에서 떨어진 제어실 어느 쪽이든 기동 정지가 가능하도록 전자접촉기와 그 다음에 누름 버튼 스위치, PBS 온용 또 오프용 이것들을 사용해서 이 점선 안에 그려서 완성하라 그 얘기죠. 이거 안 해보면 처음에 그리기 굉장히 곤란하죠.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역시 상황을 한번 보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먼저 이해하고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업을 일단은 공급하게 되면 일단 여기가 현장이라는 얘기죠. 이쪽에 이 부분이 현장에 있는 푸시버튼 온과 여기 푸시버튼 오프고요. 이쪽이 지금 좀 떨어져 있는 다른 제어실에서 여기에서도 동작과 정지를 하고 싶고 여기에서도 동작과 정지를 하고 싶을 때 여기 보면 자, 이런 원리입니다. 일단 조금 있다가 한번 다시 보더라도 자,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보면 먼저 현장에서 푸시 버튼 여기 ON을 누르게 되면 그렇죠. 이제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MC가 여자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달라붙으면서 동작을 하게 되고 MC의 A 접점이 여기 붙어 있으면서 자기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손을 떼도 역시 여기를 통해서 계속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돌아가겠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현장에서 바로 끄고 싶을 때는 이 오프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그쵸, 여기 전원 공급이 더 이상 되지 않으면서 중단되고 주회로에 MC 접점이 떨어져서 가동을 멈추게 되겠죠. 얘도 당연히 원상복귀하면서 이렇게 현장에서도 온과 오프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만약에 현장에서 이렇게 온 버튼을 눌러서 가동을 하고 있더라도 만약에 내가 저쪽 제어실로 갔어요. 제어실에서 보니까 여기서 꺼도 되겠네 싶으면 이쪽에서 얘를 눌러도 되겠다는 거죠. 이쪽에서 얘를 딱 누르더라도 어차피 지금 여기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붙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눌러도 어차피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MC가 소자돼서 역시 정지하게 되는 거죠. 즉 여기를 통해서 이것을 가동시킨 상황에서 여기에서 눌러도 MC가 소자되고요. 이쪽에서 눌러도 MC가 소자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푸시 버튼의 비접점, 오프 버튼 비접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여기서 끄든 저기서 끄든 가능하게 되고요. 또 만약에 자 처음 상태에서 이번에는 자 현장에서 얘를 온 하지 않고요. 이제 제어실에서 얘를 역시 가동할 때 역시 푸시 버튼 해당되는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쪽 그쵸 이쪽을 통해서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고 MC 여자 되면서 가동을 하게 되죠. MC의 여기 역시 자기 유지 접점이 이렇게 있으면서 손을 떼도 역시 제어실에서도 온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또 여기에서 또 오프할 때는 그대로 또 여기서 이렇게 오프 눌러주면 여기도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 눌러서 지금 꺼진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죠.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여기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어실에서 역시 누르게 돼도 역시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얘가 동작을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또 자, 이 상황에서 역시 제어실로 가서 내가 얘를 누른다 그러면 역시 눌러주게 되면 전원 공급이 이루어져서 그쵸? MC가 주 접점이 달라붙으면서 동작하게 되고요. 여기 MC A 접점 역시 이렇게 자기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두게 되면 손을 떼도 역시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내가 현장으로 달려갔다 또 뭐 제어실에서 꺼도 이렇게 역시 꺼지게 되고요. 또 이렇게 현장에서 끄고 싶다 그러면 또 여기에 가서 여기 오프 버튼을 또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역시 MC가 소자되면서 전동기를 멈추게 하겠죠.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도 온과 오프 할 수 있고요. 어디에서든 여기서도 온과 오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 지금 MC에 붙어 있는 이 부분에서 오프 상황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서 두 개의 비접점을 이용해서 표현해 주면 되고요. 또 여기에서는 여기 푸시 버튼 ON을 이용해서 얘는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병렬 A 접점을 연결해서 하되 그 사이에 여기 MC의 A 접점을 이렇게 두게 함으로써 자기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둬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장에서 또 여기 제어실에서 이 점선 안에 채워야 될 때 MC를 둬서 푸시 버튼의 B 접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게 하고요. 또 푸시 버튼 A 접점을 이용해서 온 병렬로 이렇게 연결하고 그 사이에 MC의 A 접점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 과정을 보셔야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14번 공동주택에 단상 2선씩 전력 얀개를 35개를 신설을 하고요. 3상 4선씩 7개를 사용이 종료해서 얘는 신품으로 교체를 한다는 거죠. 얘는 없던 것을 다시 다는 거고요. 얘는 있던 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한다는 거죠. 소요되는 공구 손료를 제외한 노무비를 계산하라. 인공 계산은 소수 셋째짜리까지 구하고 거기에 95,000원을 곱하라 그 얘기죠. 인공은 사람이 들어간 공력 그걸 계산하는 거죠. 자, 이거 뭐 산업기사에서 처음 나온 문제고요. 그 뒤로도 잘 안 나왔죠. 어려운 것 같아도 막상 할만하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단상 2선식용 지금 0.14에 하나당 0.14명의 공력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전력량계 3상 4선식용이 0.32가 들어가는데 주어진 조건을 한번 보면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이 10대를 초과하는 전력량계에 추가할 때는 즉 10대까지는 이 내선 전공을 이대로 적용하지만 10대를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70%만 적용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35개를 신설을 하게 되면 10개까지는 요걸로 적용하고 나머지 몇 개입니까? 25개에다가는 즉 10개에다가는 0.14를 곱하지만 25개에 해당되는 것은 0.14를 곱한 거에 0.7만 계산하라. 즉 이렇게 많은 작업을 한꺼번에 하면 요 추가되는 것들은 그다지 큰 공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만큼이 더 들어간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체한다는 것은 철거한 뒤에 우리가 신설하기 때문에 철거로는 30%를 계산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7개를 철거를 먼저 해야 되겠죠. 0.32 한 뒤에 0.3을 철거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7개에 대해서는 0.32
그대로 곱해주면 된다 그 얘기죠. 이것은 철거한 거고 이것은 새롭게 신품으로 교체, 즉 시설을 하게 된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선 전공은 여기 10 곱하기 0.14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10개를 제외한 25개, 그래서 35에서 10을 뺀 거에 대해서는 0.14 곱하기 0.7을 해준다는 얘기죠. 100%를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70%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7 곱하기 0.32에 대해서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신설하는 것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한 값이죠. 그래서 우리 식에서는 7 곱하기 0.32를 묶어낸 거죠. 그러면 여기에 1이 있다고 보니까 0.3과 2를 더한 값에다가 각각 7 곱하기 0.32를 이렇게 또 곱해준 것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한꺼번에 써준 거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6.7622니 즉 세 자리까지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필요하고, 자 여기에 노임 95,000원을 이제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노무비는 이 인공에다가 95,000원을 곱해서 계산하면 총 642,390원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이 비용이 바로 이렇게 신설하고 얘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고요. 어려워 보여도 또 자주 나온 문제는 아니지만 할만합니다 여러분들. 15번 주어진 시퀀스도와 작동 원리를 이용해서 다음 각 질문에 답해봐라 그랬죠. 자, 이거 뭐 복잡해 보이는데 작동 원리를 한번 봅시다. 자동차 차고가 있는데요. 거기에 셔터의 라이트를 비추게 되면 PHS 일종의 얘는 빛을 이용한 센서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작동하는 접점이 되는 거고요. 이것에 의해서 자동으로 셔터가 열리고, 또한 푸시 버튼 1을 눌러서 ON을 해도 셔터가 열린다는 거죠. 또 셔터가 닫을 때에는 푸시 버튼 2를 ON 누르게 되면 셔터가 닫히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스위치, 여기 LS1, LS2가 리미트 스위치죠. 이것의 셔터의 상한이고 셔터의 하한이다 그랬는데 좀 어렵죠. 자, 이걸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렇게 차고가 있습니다. 차고가 있어서 여기에 지금 푸시 버튼 1, 그 다음에 푸시 버튼 2가 있어서 얘를 누르게 되면 차고가 열리고요. 얘를 누르면 차고가 닫히는데 자동으로 전동기에 의해서, 즉 MC가 동작한다는 것은 전동기에 의해서 얘가 올리고 닫혀지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눌러서 ON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한없이 올라가면 안 되죠. 바로 여기에 이렇게 리미트 스위치를 달아두어서 얘가 쭉 올라가서 여기 상한에 이르게 되면 얘를 툭 물리적으로 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동작하면서 이 리미트 스위치가 열려버리는, 즉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지금 리미트 LS1, LS2에 해당되는 리미트 스위치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는 자동차를 내가 이렇게 타고 와서 내려가지고 열기가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트가 이렇게 여기에 비춰지게 되면 여기 빛을 이용한 센서죠. 이 스위치에 의해서 그게 PHS에 해당되는데 여기가 그걸 감지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접점이 닫히면서 또 열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먼저 한번 푸시 버튼 1을 눌러보겠습니다. 여기가 푸시 버튼 1이고요. 푸시 버튼 1을 누르게 되면 저 눌렀죠. 그러면 이쪽을 통해서 지금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고 MC1이 동작하면서 얘가 지금 연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셔터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셔터가 여기 이제 자기 유지 접점이 되는 거고요. 셔터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한없이 올라가면 안 되죠. 어디까지? 여기 리미트 스위치 LS1에 얘가 딱 이렇게 닿는 순간 이 부분이 탁 열리면서 이제 MC1의 전원 공급이 중단이 되고, 그렇죠? 멈추게 되겠죠. 자동으로 멈춰야 됩니다. 한없이 올라가서 계속 돌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로 얘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이런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접점이 열리도록 만들어 놓은 스위치를 우리가 리미트 스위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역시 지금 오프 버튼이죠. 푸시 버튼 2를 닫히는 버튼, 여기를 이제 누르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MC2가 동작하면서 이제 내려오도록, 그렇죠? 얘가 닫히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유지의 버튼이, 자기 유지 접점이 있게 되고요. 그럼 이제 계속 얘가 내려오면서 한없이 내려가면 안 되죠. 여기서도 이 LS2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닫게 되면 동작을 멈춰야 되니까 닫는 순간 여기 LS2가 열리면서 전원 공급이 중단이 되면서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아하, 이런 원리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자동차를 타고 와서 쭉 멀리서 타고 와서 내려서 언제 누르고 있습니까? 여기에 라이트가 이제 이쪽에 딱 비춰지게 되면 여기 PHS 요것이 동작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달라붙으면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고 지금 자기 유지 닫히면서 계속 MC1이 돌아가면서 이제 열리기 시작하겠죠. 열리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까지 여기 LS1에 닿게 되면 그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얘가 탁 열리면서 MC1의 소자가 이루어지면서 멈추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럼 나는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서 저쪽 안에다가 슉 이제 받쳐놓고 내려와서 이제 닫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푸시 버튼 2를 이제 또 누르게 되면 이번에 MC2에 의해서 다시 얘가 닫혀 내려가는 거죠. 쭉 내려가면서 어느 순간까지 여기 LS2죠. 여기 LS2에 딱 닿게 되면 이 자극에 의해서 얘가 열리면서 MC2가 소자되면서 더 이상 동작을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과정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이 LS1과 LS2가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요것이 이 문제의 사실 핵심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반복해서 보시면서 한번 보시고, 자, 가봅시다. MC1과 MC2의 A 접점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 MC1에 여기 A 접점 있었죠? 여기가 MC2의 A 접점은 자기 유지를 위한 거였죠. MC1의 A 접점, MC2의 A 접점은 얘를 눌렀을 때 자기 유지를 하기 위한 접점이었고요. 또 MC1, 2의 B 접점은 상호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다시 돌아가 보면 MC1의 B 접점이 여기에 숨겨져 있죠. 또 MC2의 B 접점이 이쪽에 서로 교차하면서 들어있으면서 서로 인터럭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얘가 동작할 땐 얘가 열리면서 이쪽을 아무리 눌러도 얘가 동작하지 않도록, 마찬가지로 얘가 동작할 때는 MC2의 B 접점이 열리면서 뭐 이런 것들이 아무리 반응해도 얘가 동작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서로 인터럭 역할을 하게 되는 접점이 되는 거죠. 인터럭입니다. 그리고 LS1, LS2의 명칭 뭐였습니까? 이 리미트 스위치였죠. 그래서 LS1은 아까 본 대로 여기는 상한에 해당되는, 그리고 여기 하한에 해당되는 리미트 스위치였죠. 그래서 LS1은 상한에 해당되는 리미트 스위치,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LS2는 하한에 해당되는 리미트 스위치다. 그래서 셔터의 상한값, 하한값을 감지해서 각각 MC1과 MC2를 소자시키는, 비접점이니까 소자시키는 역할을 하게 됐죠. 다음은 시퀀서에서 PHS 또는 푸시1, 그 다음에 푸시 버튼 2의 타임 차트와 같은 타이밍으로, 다음과 같은 타이밍으로 온 조작을 했을 때의 타임 차트를 완성하라, 그 얘기네요. 지금 이거 푸시 버튼 1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푸시 버튼 1이 지금 눌린다는 건 뭐였습니까? 여기에 의해서 푸시 버튼 1이 눌린다는 것은 열리는 거였죠. 열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푸시 버튼 1이 눌려지면 MC1, 2 생각을 해봅시다. 푸시 버튼 1이 눌리면 MC1이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 MC1이 돌아간다고요? 상한점에 도달했을 때, 상한점이 도달하면, 그렇죠? 얘가 열리면서 MC1이 소자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일단 MC1은 이렇게 되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멈춘 거고요. 그 다음에 푸시 버튼 2를 눌렀다는 건 또 뭡니까? 이제 닫히는 거죠. 닫혀서 MC2가 동작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까지 하한점에 오게 되면 리미트 스위치에 자극을 줘서 MC2가 소자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다시 또 푸시 버튼 1이 누르면 다시 MC1이 그대로, 뭐 아직 하한점은 없으니까요. 뒤에 그대로 쭉 이어서 이렇게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여기 이제 리미트 스위치 1의 비접점, 리미트 스위치 2의 비접점,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동작 과정을 잘 보시면서 이해하면 할만한데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 1의 비접점 요거죠. 또 2의 비접점이 요건데 지금 얘가 눌리기 전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셔터가 이렇게 있으면 셔터가 현재는 닫혀져 있는 상황이죠. 여기 이것이 LS1이고요. 이쪽이 LS2였다라고 한다면 현재는 아직 이거에 의해서 자극이 없는 거죠. 즉 현재는 계속 닫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닫혀져 있다는 연결돼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연결돼 있으면서 계속 푸시 버튼 1이 눌려도 얘가 올라가도 아직 LS1에는 자극이 없는 거죠. 이 셔터가 계속 올라가서 상한점에 얘가 도달하게 되면 여기 LS1에 즉 자극이 왔다는 뜻이니까 그때 얘가 열려버리죠. 그래서 상한점에 온 순간까지는 닫혀 있다가 상한점이 오게 되면 얘가 열려버려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지금 푸시 버튼 만약에 이제 2를 눌렀다. 2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었던 상한에 있던 셔터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 자극을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푸시 버튼 2를 누르게 되면 계속 얘가 그쵸? 이제 여기가 닫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뭐 하한점이 오든 어쨌든 간에 다음 상한점이 올 때까지는 계속 얘가 이렇게 닫혀져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자, 요걸 이해하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동작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이해하실 만합니다. 다음은 리미트 스위치 2에 해당되는 건데요. 자, 여기를 처음에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푸시 버튼 1을 눌렀다는 것은 현재는 얘가 닫혀져 있는, 즉 셔터가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LS2에 자극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극을 줬다는 건 얘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얘가 지금 여기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여기에서 푸시 버튼 1을 누르는 순간 이 셔터가 이제 올라가니까 LS2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LS2를 벗어났다는 건 얘가 원상복귀하면서 닫힙니다. 여기서부터는 닫히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올라가서 다음 내려오는 하한점이 왔을 때 비로소 여기에 자극이 오기 때문에 하한점에 왔을 때까지, 하한점에 왔을 때까지 얘가 올라가도 뭐 아무런 변화가 없죠. 얘가 다음 여기에 닿을 때가 하한점에 오게 되니까 하한점에 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얘가 닫혀 있는 상황,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유지하게 되고요. 하한점에 오게 되면 그때는 얘가 열려버리는 거죠. 얘가 열려버리면서 이렇게 유지하게 됩니다. 그 상황으로 가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다음 푸시 버튼 1을 또 눌렀다는 것은 여기에서 얘가 셔터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 자극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에서 또 얘가 닫히면서 이런 상황이 다음 하한점이 올 때까지는 계속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또 할만하니까요. 반복해서 보시고요. 16번 그림은 투투나인 1000kV 이하에 적용 가능한 특별고압 간이 수전 설비 표준 결선도죠. 여기 주 1에서 5까지의 내용 적혀져 있었죠.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지금 LA용 여기 DS는 생략할 수 있고요. 또 투투나인용 LA는 뭐 붙임령을 사용해야 됩니까? 디스커넥터 또는 아이솔레이터 붙임령이라고 그랬죠. 디스커넥터 또는 아이솔레이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설하는 경우로서 공동주택 등 사고 시에 정전 피해가 큰 수전설비 인입선은 예비선을 포함해서 2회선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죠. 여기에서는 2회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중인입선의 경우 투투나인 계통은 무엇 또는 무엇을 사용하고 다만 전력구, 공동구, 덕트, 건물 분해 등 화재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뭘 쓰는가? 여기에는 CNCVW죠. 수밀형이고요. 그 앞에 이제 TR이 붙는 거. 그래서 CNCVW 수밀형이고요. 4번은 TR CNCVW. 그래서 케이블 트리 억제형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재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난연성 있는 거죠. FR 붙은 CNCO입니다. 여기는 CNCV 아니고요. FR CNCOW 케이블 난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0kV 이하인 경우에는 PF 전력 fü주 대신에 COS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규정대로 하자면 비대칭 차단 전류 10kA 이상의 것까지 적어주셔야 되겠죠. 자, 특고압 간이 수전 설비에서는 PF의 용단 등 결상사고에는 대책이 없으므로 변압기 2차 측에 설치되는 주 차단기에는 결상사고 관련돼 있죠. 결상개정기죠. 결상개정기 등을 설치해서 결상사고에 대한 보호 능력이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결상개정기입니다. 17번 다음 그림회로는 어느 것인가 먼저 온 조작된 측의 램프만 점등하는
병렬 우선 회로, 즉 푸시 버튼 1이 온 됐을 때 L1이 점등된 상태에서는 L2가 점등되지 않아야 되고요. 또 푸시 버튼 2에 의해서 L2가 점등되었을 때는 L1이 점등되지 않도록 바꾸어 그려야 된다 그 얘기죠. 계전기 R1, R2에 비접점 1개씩을 추가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즉 이렇게 해서는 얘가 눌린 상태에서 얘도 눌리면 얘도 불이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얘가 눌려서 얘가 불이 들어와 있다면 여기에는 아무리 얘를 눌러도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 뭡니까? 인터럭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이 삽입되어야 됩니다. 여기 하나를 연장해서 추가해서 L1에 여기 비접점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 R2에 비접점, R1에 비접점을 이렇게 만들어서 동작해야죠. 이렇게 해야만 자 애니메이션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전원 공급을 하고요. 푸시 버튼 1을 이제 누르게 되면 R1이 여자되고 L1에 점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R1에 지금 자기 유지가 있고요. 여기 R1에 여기 비접점을 이쪽에 심어둬서 얘가 열려버리니까 손을 떼도 자기 유지에서 계속 점등은 이루어지지만 요거의 비접점 때문에 아무리 얘를 이렇게 눌러봐야 뭡니까? 이쪽에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병렬 우선 회로다 그 얘기죠. 즉 이렇게 인터럭을 심어 놓은 거죠. 이 상황에서 다시 여기 푸시 버튼 제로 리셋을 누르면 원상 복귀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푸시 버튼 2를 한번 눌러 볼까요? 누르면 역시 R2가 여자돼서 여기 자기 유지 접점 붙고요. R2의 비접점 떨어지면서 그쵸 인터럭이죠. 여기에 자기 유지에 의해서 계속 동작은 하되 이 상황에서 다시 푸시 버튼 1을 아무리 눌러봐야 요것 때문에 그쵸 전원 공급이 이쪽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얘만 불이 들어오고 얘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 우선순위 회로가 된다 그 얘기죠. 이렇게 이 부분에다가 요거의 비접점을 숨겨둬야 침투를 시켜놔야 서로 인터럭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들어가야 될 부분 아까 했던 대로 여기에 이걸 연장한 뒤에 R1의 비접점, R2의 비접점을 심어둬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17번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